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영상 속도는 1.5배를 추천드리는 바이고요. 항상 구독자님, 멤버십 회원님들에게 감사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네, 이번 내용은 비트코인 2024년도 전망 추이에 따른 내용, 가격과 차트 전망 추이에 유명인들이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내용을 좀 긁어보았습니다. 그냥 재미삼아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요. 이것도 이제 언제 업로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지나고 나서 이제 누군가는 좀 가격이 근사치에 좀 오지 않겠습니까?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바입니다. 물론 누가 맞을지는 모르겠지만 말이죠. 일단은 지독하게 보여드렸던 마스터 플랜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형태로 보게 되면 정권적 돌파는 2024년도 10월, 25년도 12월 달에 나온다고 되어져 있는데요. 이 마스터 플랜이 얼추 좀 공식이 있습니다. 예, 거의 공식대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마찬가지로 제가 지금 찍고 있는 시점도 반감기가 아직 지나지 않았습니다. 반감기 지나고 나서 가격 추이는 좀 더 위에 있지 않겠냐인데 대부분 최저점이 대충 17,000이었고 그 다음에 상승 동력이 890%라고 이 수치상으로 되어져 있더라고요. 그걸 했었을 때 대충 15만 정도가 나오지 않겠냐? 누군가는 뭐 12에서 15만 정도가 나오는 게 뭐 맞지 않겠냐? 뭐 이런 의견들이 나와주기도 있습니다. 이제 최근에 이제 차트 기반에서 비트코인 15년도 차트와 좀 유사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15년도 차트는 거의 유동성이 없기 때문에 이게 비슷한 조건이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비슷한 패턴을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아마도 조정에 있는 폭이 좀 더 낮게 나오고요. 이때는 크게 나왔던 것보다는 더 짧게 잡고 그 다음에 올라가는 엘리어트 파동 형태로 더 쉬지 않고 계속 올라가는 첫 시작점이지 않을까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도 15년도 때 코인원 차트로 보게 되면 15년도 이제 서비스 진행하고 나서 16, 17부터 그냥 가속도가 붙으면서 미친 듯이 성장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번에도 볼린저 밴드 중심선이 살짝 깨질 때마다 매입하는 형태로 접근을 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그런 차트 분석이 좀 있기도 했었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재미삼아 슈카월드 님이 언급할 때마다에 따른 가격 추이를 보게 되면요. 불규칙합니다. 맞지는 않는데 여기서도 이제 우리가 조금만 더 생각을 해보고 본다라고 하면 여기에서도 고점 판독에서는 그나마 좀 피할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자, 보게 되면 고점에 있는 이 판독 시점대가 왜 맞냐면 슈카월드 형님은 바보가 아니죠. 예, 가장 좋은 학교도 나왔고 그 다음에 생각보다 경제 부분에 있어서 상당한 지식을 또 가지고 계신 분인데 여기서 그냥 개나 소나 저처럼 막 영상을 올리는 거 아니고 반대로 이렇게 트래픽이 잘 나올 때 그러니까 그만큼 검색하고 트래픽이 제일 나왔던 그 구간을 집어가지고 영상을 배치를 해놓고 올리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도 고점에서는 어느 정도 잘 맞는다. 저점일 때는 조회수가 안 나오니까 안 올리겠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기술 분석가 크립토 콘이 이번에 크리스 지표라는 걸 좀 대입을 했었을 때 이게 좀 잘 맞더라라는 주장을 또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표로 보았을 때는 2025년도 사이클에 좀 나오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저점은 이 6개의 회색 캔들의 위치를 해주고 있다라고 되어져 있는데요. 아마도 이 저점 구간 때는 거의 다 뭐 마무리가 좀 됐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쭉 올라가는 패턴으로 보여진다라는 것인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마스터 플랜과 거의 유사한 패턴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으로 추가적으로 또 하나를 보게 되면 자 이것도 사이클 상태에 따른 또 표입니다. 예, 보게 되면 13년도, 17년도, 21년도 때를 좀 볼 수가 있는데요. 하단 밴드 아래에 방문을 하면서 바닥이 언제 발생하고 있는지를 알려주는 형태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게 이제 어찌 보면 볼린저 밴드와 좀 유사 패턴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밴드의 특징은 이 밴드 범주 안에 대부분 놓으려고 합니다. 캔들 안이. 근데 범주 안에 벗어나면 약간의 위험 곡선이
나오게 되고, 범주 밑에 있다라고 하면 가장 싼 구간대라고 볼 수가 있겠죠. 반대로 범주의 거의 끝점에 다다랐으면 당연히 다시 맞고 내려가려고 하는 게 대부분 밴드 특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하단을 터치를 한 번은 했으니 이제 상승해서 어느 정도 한 번 더 올라갈 길이 좀 더 남아져 있지 않겠냐라는 의견도 있었고요. 그 다음으로부터는 이제 여러 가지 또 트위터 팔로워가 34만 명이 되는 크레디블에 따른 또 분석 내용도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네, 비트코인 반감기 이후 장기 약세장에 진입할 것으로 보여진다. 반감기 이후라고 되어져 있어요. 반감기 이후 다른 의견도 한번 가지고 와본 거죠. 그래서 아무래도 24년 5월 달에 69,000을 돌파하고 나서 약세장이 나오지 않겠냐라는 의견도 나와주기도 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이제 유명인들에 따른 평단 가격 추이를 좀 보도록 하겠는데요. 이제 지난 엘살바도르 형님도 일단 탈출을 했습니다. 평단 관리는 그렇게 썩 좋은 편이 아니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수익에 나왔다. 라는 걸 또 보여드렸던 측면이 있겠고요. 그 다음으로는 또 일단은 요거는 좀 뒤에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요것도 이야기를 좀 뒤로 하고, 그 다음에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형도 이번에 보게 되면 이분도 평단 관리는 그렇게 썩 잘 못했습니다. 적립만 계속했죠. 그래서 수익이 이번에 38% 정도 올라왔다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평단의 38% 정도면 이제 기준가 가격이 대충 계산을 해보시면 바로 나올 수가 있겠죠. 이때 당시 기준점이니까 바로 가격 추이가 얼추는 기억이 나실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돈나무 누나인데요. 돈나무 누나가 그나마 좀 실력이 좋습니다. 리밸런싱도 잘하고 타점도 죽이고요. 그래서 돈나무 누나의 패턴이 꼭 확률상 높다라는 것이지 100%짜리는 없긴 하지만 그래도 쏠쏠하다. 그 다음에 이제 아서 헤이즈, 비트맥스 형님이죠. 돈 많으면 다 형님입니다. 이분도 타점을 보게 되었을 때는 썩 좋은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단기적인 패턴은 그래도 수익성을 많이 가져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사히즈도 마찬가지로 비트코인 연초에 그러니까 23년도 기준 초 때쯤에 매입을 좀 많이 해라 라고 주장을 좀 많이 하기도 했었죠. 그 다음으로 또 보게 되면 지난 반감기 시점 대비해서 보게 된다고 하면 비슷한 곡선을 볼 수 있습니다. 무슨 곡선이냐, 반감기 시점에 따른 올라가는 각도 추이를 또 예단을 해볼 수가 있고요. 그렇죠? 근데 각도가 점차 12년도, 16년도, 17년도 때를 비교를 해보면 각도가 올라가는 속도가 어떻습니까? 수직에서 약간씩 더 완만하게 올라간다는 걸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반감기가 지나고 나서일 때는 거의 각도는 거의 20년도 때보다 좀 더 기울기를 낮게 보고 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이거는 이제 생각의 차이일 수는 있겠지만요. 그 다음으로 아까 놓쳤던 지표 몇 가지 좀 더 설명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는데요. 자, 이번 첫 번째 반감기, 두 번째 반감기, 세 번째 반감기, 네 번째 반감기 때인데 1주기 때 반감기가 4개월 전, 두 번째가 2개월 전, 세 번째 주기가 12개월 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피보나치 기준점으로 좀 보았을 때 반감기가 발생한 적은 되돌림 수준을 도달하지 않고 발생한 적은 없었다라고 하니까요. 아무래도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그 전에 좀 많이 올라갔다가 쉬어가는 형태를 보여주지 않겠냐라는 의견이 있었고요. 그 다음으로 또 보게 되면 자, 12년도 초, 15년도 그리고 19년도, 23년도 부분에 따른 시점으로 보았을 때 이 국룰처럼 되게 재미난 형태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4년도, 18년도, 22년도, 그러니까 12년도를 제외한 홀수 비중이 그나마 수평과 수익성이 좀 더 좋았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때도 마찬가지로
짝수혜가 생각보다는 썩 좋지는 않았습니다. 12년도 제외하고요. 그럼 홀수가 좀 더 좋았죠. 근데 이번에 홀수는 아니지만 만약에 이런 형태로 본다고 하면 약간 12년도대로 갈지 아니면 16년도 패턴대로 완만하게 올라갈지 좀 더 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 아무튼 재미난 부분이고, 금리 인하든 여러 가지 뭐 대선이든 좀 시끄러운 부분이 워낙 많이 있기 때문에 각자의 스타일대로 전략대로 추진을 해서 좋은 결과를 내길 바랄 뿐입니다. 그리고 누가 맞을지는 모르겠지만 이번에 이제 유명인들에 따른 예측 범위도 다 제각각이라서 정답이 좀 없어요. 네, 보게 되면 팀 드레이퍼 25만, 톰리 18만, 아서헤이즈 7만, 그리고 캐시우드 말도 안 되는 가격이죠. 판테라 캐피탈 14만 8천, JP 모건 4만 5천, 그리고 로버트 기요사키 10만, 마이클 노보그라츠 50만, 스탠다드 차드. 그나마 판테라가 스탠다드 차드 같은 경우는 그나마 좀 유사하게 좀 가까운 좀 계산기를 두드려 보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으로 또 최근 전방주의 가격을 이야기했던 사람이 또 한 분이 계셨는데요. 그분은 바로 이분입니다. 비트코인 재단 회장 블록 피어스가 15만 달러 그냥 헛소리 한 게 아니죠. 자기 머릿속에 생각났던 대로 이야기를 했던 건 아니죠. 이런 것도 또 종합적으로 본다고 하면 제가 지금 녹화 찍고 있는 이 시점에서 과연 누군가에 따른 의견이 맞을 것인지 매우 궁금해지기도 하는데요. 저의 생각도 이제 여기서 한번은 다뤄서 설명을 좀 드려야 되겠죠. 보게 되면 일단 제가 녹화 찍고 있는 이 시점에서는 4만에 머물고 있습니다. 주봉 차트로 좀 보도록 하겠는데요. 지난 공통적 패턴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것도 꼭 기억을 해 두셨으면 좋겠는데, 과거의 최고점은 조정을 받았을 때 과거의 최고점 대비 최저점 구간에 거의 멈추게 되어져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17년도 대비 기반에서 찍었던 평란의 최저점 구간에 거의 멈추어졌기 때문에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비트코인 별로 안 갖고 있잖아요. 그렇게 비싸다 뭐다 하면서 온갖 변명과 핑계거리를 많이 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되게 웃긴 건 부자들과 같은 포지션을 절대 가지고 싶지 않는다라는 그 꿋꿋한 그런 측면 때문에 알트 부분이 언제 갈 거냐는 이때까지 제가 공부를 해봤을 때 이 최고점을 넘어가는 시점에서의 한 30% 이내로 들어왔었을 때, 그러니까 최고점이 여기라는 건 지나고 나서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최고점 기간에서 30% 구간, 그러니까 과열 구간이 나오기 전 때이겠죠. 그럼 이걸 어떻게 확인을 하냐? 야, 이건 지나고 나서 볼 수밖에 없지 않냐? 그러니까 RSI 구간에서 주봉이나 월봉 기반에서 저번에도 이야기했듯이 수치가 90이 일단 찍게 되면 추세 기반형으로 상당한 강도가 세게 조정이 나올 수 있을 만한 구간대가 들어오게 될 것이니까 그걸로 눈치를 채시고, 요 구간 안에 들어올 때 짧고 굵게 임팩트 있게 딱 3, 4개월 딱 주고 아마 마무리가 될 겁니다. 아무리 BRC 혼자 간다라고 해도 BRC 안에서도 버블이 낄 만큼 끼게 되면 먹을 게 별로 없다 보니까 나머지 쪽으로 기웃거리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제 비트코인 도미넌스 추이를 보면 알 수가 있겠죠. 이 도미넌스는 이제 어찌 보면 이제 BRC 20 때문에 올라왔던 측면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반면에 그냥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최근에 보게 되면 니어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할게요. 도미넌스 추이를 한번 보십시오. 니어의 도미넌스 추이를. 비트코인 여전히 올라가고 세게 나오고 있죠. 마찬가지로 결과론적으로는 이건 법칙이라고도 설명을 할 수가 있는 정도이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누구나 이해하기 쉽게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짧고 굵고 임팩트 있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RSI 정도가 뜨기 직전 때가
나오게 되면 알트가 고 중간 정도가 온다. 이렇게도 너무 어렵다라고 생각하게 되면요. 이 종고를 넘어간 순간 때부터 10% 더 올라간다라고 하면 그때부터는 순환 패턴, 민코인 다 올라갈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또 반론이 나오겠죠. 아무래도 BRC20이 너무 빨리 올라가다 보니까 BRC20은 이제 막 민코인이 터져 나가고 있는데 이 시점에서는 민코인 애들이 이렇게 치고 나간다고 하면 지금이 불장 마지막 단계 아니냐? 아니죠. 이더의 ERC20이 초창기 나왔을 때를 좀 고민해보고 생각을 해본다고 하면 지금의 BRC20은 그 시점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즉 버블이 이제 막 만들어가는 단계이고 그 만들어지는 그 단계에 기반해서 분명히 어떠한 효과를 발생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또 다른 부작용이 동시다발적으로 나오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느 시점 때까지 알트를 들고 계시는 분들은 최대한 내게 비테마성 그리고 아무런 거래량도 나오지 않았던 코인이라 할지라도 이 구간에 6만 정도를 넘게 되거나 5만 5천에서 이 6만부터는 천천히 스타트 정도를 끊어주면서 이제는 전체적으로 같이 좀 올라가는 형태가 나오지 않겠냐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도미넌스로도 알 수 있는 건 도미넌스로도 이 기간을 확인하기가 어려울까 봐 이 도미넌스도 그냥 찔끔찔끔 내려가는 건 신경 쓰지 말고 이렇게 팍팍 내려가는 그 구간대를 차트 기반적으로 한번 보라고 했죠. 그래서 이때 17년도 때 거는 또 빼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27년도 때는 너무 많이 내려갔습니다. 퍼센티지가 60인데 한 방에 47대까지 내려갔기 때문에 뭐 어찌 보면 뭐 말도 안 되게 13% 이상 내려갔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안 될 것 같고요. 대략 뭐 내려가는 추이가 못해도 한 이게 연달아 이게 이제 주봉 차트인데 연달아서 2, 3주까지 요 시점에서 실질적으로 한 8에서 10% 이상 도미넌스가 내려간다고 하면 그건 좀 문제가 있지 않겠냐. 왜냐하면 비트코인 시총 대비이기 때문에 1% 내려가야지 좀 많이 내려가는 거 아니에요? 아니야. 그건 좀 적은 거 아니에요? 시총이 1%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서 보셔야 되겠죠. 아무튼 알트도 충분히 기회는 온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다시 한번 또 비트코인은 등락폭이 아직 안정화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그 다음 이번 시즌 끝나고 나서 또 먼 이야기이긴 하지만 그 다음 시즌이 올 때는 여러분들은 부자와 같은 포지션을 취하실 건지 아니면 다시 한번 알트코인에 또 기댈 것인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누구나 마이크 셀러 형도 그렇게 손가락질 당하고 그 다음에 돈나무 누나도 바보 취급 당하면서 결국에 돈 번 자는 정해져 있다. 여러분들은 과연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지 또 댓글로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